오래 만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연애 기간이 짧으면 상대를 금방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100일 정도 만났다면 두세 달 내로 잊을 거라고 여기는 시기다. 실제로 교제 기간과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지난 8년간 다양한 이별 사례를 상담하면서 교제 기간은 짧았지만 후유증이 유난히 길었던 경우들을 수없이 봐왔다. 단 3개월을 만났을 뿐인데도 2년 넘게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분이 있었다. 고작 2번의 만남이 전부였지만 1년 가까이 그 상대를 그리워했던 분도 있었다. 나 역시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연애를 2년간 쉬었던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짧은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긴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걸까? 상대가 특별해서일까? 대체될 수 없는 매력을 가졌기 때문일까?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잊지 못하고 있는 걸까? 분명 상대에게 큰 매력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오랜 기간 정체된 이유는 심리적인 문제에 더 가깝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 설명한다. 시작해보자. 짧은 만남이 긴 후유증 및 미련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다. 1. 자존감이 손상된 경우. 이별은 자존감을 손상시킨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발생한 이별은 자존감을 더 크게 다치게 만든다. 오랜 시간 함께한 뒤에 헤어지면 적어도 나를 한때는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확신이 남는다. 내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하지만 초반의 관계가 갑자기 끝나버리면 내가 그냥 매력이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쉽다. 이런 경우는 상실감 때문이 아니라 거절당했다는 인식 때문에 더 힘들다. 상대의 마음을 되돌려야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면서 미련이 더 크고 오래가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나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나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책감이 커지기 쉽다.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는 것이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대가 떠났다고 생각이 들기 쉽다. 과거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끝없이 분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이별이 반드시 당신의 잘못이나 매력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한다. 이런 경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실망하거나 불안을 느끼고 감정이 갑자기 식는 반응을 보인다. 연애가 대부분 100일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가끔 오래 지속되더라도 매우 불안정한 형태였다. 특히 전 연애에서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작된 관계는 리바운드 형태로 흘러가기 쉽다. 이런 관계는 애초에 오래가기 어렵다. 당신이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더라도 애착이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2. 외롭고 불안할 때 연애를 시작한 경우. 외롭고 불안한 시기에 시작한 연애는 감정이 빠르게 깊어진다. 상대가 매력적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그 사람에게 기대고자 했던 마음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단순한 호감을 넘어 내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주고 불안한 감정을 잠재워줄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나를 구해줄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결핍이 클수록 감정도 강하게 올라온다. 마음은 빨리 열리고 애착은 깊게 형성된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별을 겪게 되면 뇌는 감정 투자를 쉽게 멈추지 못한다. 관계는 끝났지만 감정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뇌는 그 사람이 있어야만 다시 편안해질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욕망을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더 강하게 집착하게 된다. 실은 그 사람이 완벽한 매치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 없이 지내야 하는 현실이 두렵기 때문이다. 다시 혼자가 되어 외로움과 불안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감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를 놓는 게 힘들고 떠난 사람을 더 이상적으로 기억하게 된다. 이는 그 사람 자체를 향한 집착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역할에 대한 집착일 수 있다. 정서적 안정, 정체성의 확신, 미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다. 결국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상대가 아니라 그 관계가 주던 심리적 보상이다. 3. 미해결 과제가 강하게 형성된 경우. 우리의 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쉽게 넘기지 못한다. 설명되지 않은 감정과 납득되지 않는 이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대의 행동은 뇌에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는다. 이는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비슷한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원인을 분석하려는 본능이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이별일수록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 특히 짧은 연애가 갑작스럽게 끝났을 때 감정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혼란이 찾아온다. 상대의 마음을 다 알기도 전에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 끝나버리면 뇌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해석하려 한다. 초반에는 나에게 다정했고 관심도 많았고 미래 계획까지 공유했는데 갑자기 180도 달라진 태도로 이유 없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뇌는 자동으로 기억을 되감기 시작한다. 상대의 말은 무슨 의미였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된다. 관계는 끝났지만 지난 관계는 끊임없는 물음표로 남는다. 오랜 연애는 다툼이나 권태 같은 과정을 거치며 감정이 점차 정리된다.
하지만 짧은 관계는 그런 시간 없이 갑자기 끊기기 때문에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고 관계만 끝난 상태가 된다. 마음은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 현실만 멈춰있는 느낌이 된다. 상대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경우라면 혼란은 더 커진다. 상대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했거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도망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보여준 다정한 모습만 기억하게 된다. 그래서 이별이 더 이해되지 않고 인지부조화로 인해 감정도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짧은 연애가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는 감정이 깊어서가 아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뇌는 그 감정의 의미를 계속 찾으려 하고 상대 자체보다 이유 없이 끝나버린 결말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그대로 고통이 되고 시간도 그 지점에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후유증이 길어지는 것이다. 4. 상대에 대한 이상화가 진행된 경우 짧은 연애는 대부분 강한 도파민이 분비되는 허니문 기간에 머무른다. 이 시기에는 기대와 설렘이 크고 갈등이나 실망은 거의 없다. 단점은 잘 보이지 않고 장점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 감정은 빠르게 깊어지고 그때의 강렬한 느낌은 뇌에 특별하고 황홀한 기억으로 남는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관계가 끝날 때다. 감정은 한창 올라가 있었지만 상대를 충분히 알아가기 전에 이별하게 된다. 그러면 현실보다 아쉬움과 그리움이 더 크게 남고 단점은 잊히고 장점만 선명하게 기억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모습은 흐려지고 기억은 점점 이상적인 이미지로 바뀐다. 특히 상대가 외적으로 내 이상형에 가까웠다면 이상화는 더욱 강렬해진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무의식적으로 모든 기준이 그 상대에게 맞춰지게 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자꾸 비교하게 되고 감정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끌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그 사람이 완벽했던 게 아니다. 관계가 짧아서 단점이 드러날 시간이 없었던 것뿐이다. 남은 빈자리는 뇌가 스스로 이상적인 이미지로 채워 넣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미지를 실제 기억처럼 받아들이고 현실을 왜곡한다. 이상화된 사람은 실제보다 훨씬 좋았던 것처럼 기억된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모습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가깝다. 그때의 감정은 진심이었을 수 있지만 그 감정 하나로 정체될 필요는 없다. 그 당시 내 감정은 인정하되 현실과는 분리해서 바라보는 태도가 회복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이상 상대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을 되찾아야만 이 고통이 끝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지금의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 사람이 돌아오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다. 단계별로 알아보자. 1. 미련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한다. 회복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우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의 고통을 사랑이 남아서 혹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 생긴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고통은 단순히 상대를 볼 수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관계를 통해 얻고 있던 심리적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안정감, 소속감, 자존감, 미래에 대한 기대, 성적 친밀감 등이 한꺼번에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감정의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면 뇌는 고통의 원인을 계속 그 사람에게서 찾는다. 그래서 자꾸 떠오르고 그 사람이 돌아와야만 이 고통이 끝날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마치 내 욕망과 결핍은 오직 그 사람만이 채워줄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회복의 첫걸음은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구성하는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다. 내가 왜 그 상대를 욕망했는지, 내 안에는 어떤 결핍과 욕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갈 수 있을지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마음은 회복된다. 예를 들어 상대와 함께일 때 안정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스스로 예측 가능한 루틴과 정돈된 생활을 통해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상대가 공허함을 채워주는 존재였다면 깊은 인간관계를 맺거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지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상대의 성적 매력에 강하게 끌렸던 이유라면 나 역시 매력적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시에 나의 외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처럼 감정을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을 하나씩 분해하고 각 요소에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억지로 잊으려 애쓰지 않아도 감정은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2. 현재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몇 주 몇 달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힘든지 스스로 답답할 수 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계속 생각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이 가지 않는다. 상대의 SNS를 주기적으로 염탐한다. 그러다 보면 이런 내 모습이 유난스러워 보이고 창피한 마음까지 든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선 동일한 감정을 겪고 동일한 행동을 한다. 관계가 길었는지 짧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관계에 쏟았던 열정이다. 짧게 만났더라도 그 관계는 내게 큰 의미였을 수 있다. 특히 외롭거나 마음이 불안정했던 시기에 만났던 관계라면
지난 관계는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다. 이별은 단순히 한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내 감정을 지탱하던 구조가 무너지는 것이다. 감정은 머리로 억지로 조절되는 게 아니다. 짧게 만났으니 이제 그만 잊어야지 같은 생각은 오히려 위로가 되기는커녕 내 감정을 무시하고 더 괴롭게 만들 수 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줘야 한다. 지금 느끼는 미련과 아쉬움, 그리움은 이유 없이 생긴 게 아니다. 그만큼 내가 진심이었고 스스로 채워야 할 결핍의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외로움이 유난히 크게 느껴진다면 지금 내 마음 안에 정서적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된다면 지금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럴 때는 내 자신을 조금씩 존중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씩 쌓아가는 게 좋다. 생활 리듬을 다시 바로잡거나 나는 이건 잘해냈다 하고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다시 자존감과 자신감이 되돌아온다. 3. 후유증이 평생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한다. 회복의 터널은 일직선이 아니다. 중간에 방향이 틀어지고 굽이치며 끝이 보이지 않는 구간도 있다. 특히 마지막 구간에서는 정말 출구가 있을지조차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분명한 건 터널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이다. 이별 후의 후유증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깊고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감정이 평생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 지금은 그 사람이 전부처럼 느껴질 수 있다. 모든 감정과 생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일상이 온통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다시는 그만큼 마음을 흔드는 사람을 못 만날 것 같고 이 감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상태는 뇌가 아직 감정의 연결을 끊지 못해 생기는 단기적인 현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환경과 감정 자극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전에 집중되었던 감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마음을 붙잡고 있던 감정도 서서히 약화된다. 결국 내 감정이 특정한 사람 자체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환할 대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뇌는 이미 정서적으로 연결되었던 사람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설렘과 안정감을 느꼈던 대상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점차 감정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한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과거의 감정이 왜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 스스로도 의아해질 만큼 작아지는 경우가 많다. 상담 사례를 보면 아무리 후유증이 깊었던 이별이라도 대부분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감정이 정리된다.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금 이 감정이 오래갈 것처럼 느껴지는 건 지금이 가장 감정에 몰입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시점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착각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요한 건 감정을 억지로 끊으려 하거나 언제까지 이럴 거냐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뇌가 감정을 놓지 못하는 구간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뇌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감정 자극과 정보를 받아들이며 방향을 바꾸게 된다. 그리고 그 시점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고 어떤 감정 환경을 만들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다. 터널은 끝이 있지만 내가 조금씩 전진해야 터널을 통과하고 빛을 볼 수 있다. 감정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다. 내가 누구와 연결되고 어떤 환경에서 살며 어디에 에너지를 쓰는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생물학적 흐름이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끝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방향이 꺾인 터널 속에서 잠시 길을 잃은 것에 불과하다. 계속 걷다 보면 반드시 출구는 나타난다. 언제 끝날지 몰라서 불안할 수는 있지만 절대 끝나지 않을 감정은 아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4.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지난 상대와 비교하지 않는다. 강렬하게 남아있는 이전 관계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억지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면 거의 반드시 비교하게 된다. 비교는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이지만 이 시기에 비교는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다. 지난 상대는 이미 수많은 감정과 시간, 그리움과 미련이 덧붙여진 존재다. 기억 속에서는 실제보다 더 따뜻했고 더 특별했고 더 설레는 사람처럼 각인돼 있다. 결국 그 대상은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 뇌 속에서 만들어진 유령일 뿐이다. 반면 새로운 사람은 이제 막 만났을 뿐이다. 정서를 나눌 시간도 없었고 단지 첫인상과 몇 마디 대화만 주고받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 짧은 경험을 오래 각인된 기억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당연히 감정이 생기기 어렵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 사소한 행동까지 지난 상대와 비교하게 되고 기대에 못 미치면 마음을 바로 닫아버리게 된다. 이런 비교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시작도 전에 꺾어버린다. 감정은 단번에 생기지 않는다. 안정감과 친밀감, 설렘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쌓이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지금 눈앞의 사람과 애착이 형성되기 어렵다.
결국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안 생긴다는 생각에 갇히고 그럴수록 과거 감정만 더 또렷하게 남게 된다. 비교는 결국 나 자신도 괴롭게 만들고 새 상대에게도 상처를 준다. 누구를 만나든 과거의 그림자가 계속 따라붙는다면 결국 그 누구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건 누가 더 멋있고 잘났는지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감정이 다시 조금씩 열리고 있는지, 나다운 모습으로 편안할 수 있는지,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되는지다. 이런 감정은 숫자나 기준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몸이 느끼는 감각으로 확인된다. 이상화된 과거는 현실의 새로운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비교를 멈춰야 감정이 움직인다. 감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억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반응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만약 이 말이 지금은 와닿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조금 더 혼자만의 회복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영상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않길 바란다.